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조금 전 LA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서 JTBC 취재진을 만난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후임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TK 5선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서울엔 67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 가을이 찾아왔고 한라산엔 올해 첫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조금 전 LA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요. 남 변호사가 LA공항에서 저희 취재진과 나눈 이야기는 잠시 뒤 자세히 보도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10월 한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서울은 67년 만에 가장 추운 10월 가을을 맞았고 한라산엔 이렇게 올해 첫 상고대까지 관측됐습니다. 내일은 가을 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한파는 서울 아침 기온을 1.3도까지 끌어내렸습니다. 1954년 이후로 67년 만에 가장 낮은 10월 중순 기온이었습니다. 대관령 영하 5도, 철원 영하 2.6도 등 최저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간 곳도 있었습니다. 낮 기온 역시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낮 최고 기온 10.6도로 이틀 전보다 11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너무 호되게 당해서 급하게 후리스랑 쇼패딩이랑 기모까지 다 챙겨서 입고 나왔어요.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릅니다. 하지만 이번 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는 20일과 21일 다시 한번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또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24일은 돼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끌어안자 윤석열 전 총장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영입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러브콜도 받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결국 홍준표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 그리고 야당 불모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 확장성을 가진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은 JTBC 여론조사에서도 홍 의원은 20에서 40대에서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홍 의원은 최 전 원장의 합류로 장년층 지지율도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우리 최 원장님의 이미지는 미스터 클린입니다. 이 경선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당내 경선인 만큼 TK, 대구 경북 지지세를 끌어올리려는 보관입니다. 좀 전부터도 저희들 여러 면에서 도와주셨는데 저희 캠프에서는 정말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이 새 분리기에 나선 가운데 다음 단계는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단일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현재의 준비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훨씬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 황무성 전 사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전 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게 됐는데요. 경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물러나게 된 경위와 대장동 사업 초기 추진 과정 전반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가보죠. 자, 신아람 기자. 황무성 전 사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했다면서요? 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는데요. 오늘 자신이 사퇴한 뒤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실세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하던데 안에서 좀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 예, 예. 유동규 본부장이 그건 뭐 인사권을 여러분들 아는 거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세는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로? 아니, 뭐, 실세라는 게 뭐예요? 힘이 있는 거지. 황 전 사장은 인사권은 자신에게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퇴 이유를 묻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네,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이유랄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주요 의혹 중 하나는 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건데요. 황 전 사장은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분위기가 다른 곳과는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발이 뭐 초과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아니, 분위기가 저는 일반 기업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이게 공기업하고는 많이 분위기나 이런 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내일 경기도 등의 국정감사가 있죠. 그야말로 대장동 국감이 될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경기도와 대검찰청을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해서 정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국감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야당은 부실 수사를 주장하면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청에서 JTBC 신아람입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바로 미국 LA로 가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조금 전 LA 공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LA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직접 만났는데요. 바로 불러보죠. 자, 홍희정 특파원, 남욱 변호사 몇 시간 전에 비행기를 탄 거죠? 그럼 우리 시간으로 몇 시쯤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 서부 시간으로 16일 밤 11시 40분,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40분,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전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항이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남 변호사는 여기 LA 시간으로 밤 10시 10분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시 40분 출발 비행기니까 1시간 반 정도 남은 시간이어서 사실 공항에 있던 여러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비행편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원래 예정대로 내일 도착하는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예, 홍희정 특파원이 어제도 LA 총영사관에서 남욱 변호사를 만났었잖아요. 오늘은 귀국하기 직전이니까 혹시 뭐 더 추가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네, 이 남 변호사는 어제 LA 총영사관 앞에서 만났을 때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취재진이 많이 몰린 것이 부담스러운 듯이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잘 모른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변호인이나 가족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혼자 귀국하는 겁니까? 네, 저희 JTBC 취재진이 남 변호사가 탑승 수속을 받는 초기부터 지켜봤는데요. 특별히 남 변호사를 돕는 사람이나 일행은 없었습니다.
부인 정모 씨는 자녀와 함께 미국에 남을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남 변호사는 이미 국내 대형 로펌에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여서 미국에서부터 동행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이미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내일은 그야말로 대장동 국감이 예고된 날이기도 한데요. 남 변호사가 내일 귀국하면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질문도 여러 차례 했었지만 한국으로 들어간 후 일정 등에 대해선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입국 사실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은 알려졌지만 지금으로선 곧바로 소환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과 일정 조율을 마치고 입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아는 한도에서는 자세하게 검찰에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350억 뇌물의 실체와 정관계 로비 등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텐데 그 영상을 보니 짐이 많아 보이진 않네요. 네, 작은 백책과 긴 숄더백을 맸는데 따로 짐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장발이었고요.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카운터에서 짧게 수속 절차만 마친 채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A 공항에서 홍희정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시작부터 등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2009년부터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하다가 성남시가 추진한 민관 합동 개발에까지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남 변호사의 입국이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꼬일 대로 꼬인 상황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피의자들 진술이 엇갈리면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입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1,160억 원 배임 혐의 인정 여부에도 남 변호사 진술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선되는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남 변호사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시 대장동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유 전 본부장 등은 민간업자 남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 공동 개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유 전 본부장 부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도시공사 설립 서명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도와준 거예요. 공사 설립하게 주민들 설득해달라 해서. 남 변호사는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했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 봤죠. 돈을 줬는데 그 친해졌지. 계속 봤죠. 되게 친했어요. 2013년엔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요구해 마련해 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갔더니 자기 사정 얘기를 하면서 3억만 좀 해줄 수 있냐 해서 해줄 수 있냐. 그래갖고 영학이 형이랑 해줬지. 유 전 본부장은 결국 이재명 시장 재선 뒤 2015년 3월부터 도시공사 사장 직무 대행을 맡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총책임자가 됩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남 변호사 등을 토건 비리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토건 비리 세력이 저한테 상당한 타격을 입고 사업권을 뺏겼다가 결국은 또 살아남아서 다른 얼굴로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나타나서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유 전 본부장이 이끄는 공공부문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구조, 즉 이익 배당 구조를 누가 설계했고 가능하게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배우 정준호 씨가 대주주이자 의장으로 있던 회사가 석 달째 직원들 임금을 못 주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직원은 밀린 월급 달라고 했다가 회사 전 임원에게 욕설을 듣기까지 했다는데요. 정준호 씨와 해당 회사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회사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정산을 돕는 앱을 만듭니다.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26만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직원과 영업 매니저들에게 최대 석 달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만든 카페에는 100명 넘는 회원이 모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울분이 담긴 사연도 있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다, 언제 지급될지 모른다, 떠날 사람이 있으면 떠나라, 이런 형태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일은 일대로 다 시키면서 돈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갔다는 게. 회사의 대주주 중 한 명은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한때 30% 넘는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사내 이사로도 등재됐었고 직함은 의장이었습니다. MOU 체결 등 외부 행사와 내부 교육에도 정씨가 나타났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이 기술 개발에 같이 참여해서 저도 투자자로서 또 운영자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같이 공동 개발해서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인 6월 말 사내 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익 구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 한복판의 7층짜리 빌딩을 빌려 운영했다는 겁니다. 설립자 중 한 명인 김모 씨와 회사 대표로 있는 김 씨의 아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몰았던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항의하다 회사의 전 임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호 씨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자자와 또 경영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내 이사를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 쪽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물 보증금을 빨리 받아서 드리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회사에 무상증여를 해서 그 주식을 갖고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것. 회사 측은 대표 차량은 처분했고 신용대출까지 끌어 운영 경비에 보태고 있다고 했습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수차례 조롱을 해 욱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며칠 전 서울 강남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갑자기 천장서 물이 이렇게 콸콸 쏟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측은 배수관 문제라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온라인에서 영상이 퍼지며 안전 불감증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책임자를 모두 바꾸는 문책성 인사를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품 위로 수도꼭지를 튼 듯 물이 쏟아집니다. 물은 천장 곳곳에서 쏟아지고 직원들은 황급히 물건을 옮깁니다. 지난 10일 신세계 강남점 모습입니다. 사고 직후 백화점 측은 당일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인터넷에서 널리 퍼졌고 안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기 전에 절했다며 우려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세계는 배수관 연결 부위 이탈로 누수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어제 강남점 점장인 임모점과 부점장 채모 상무를 교체했습니다. 신세계 강남점의 연매출은 2조 원대, 전국 백화점 중 매출 1위입니다. 이런 강남점의 평판 하락을 막기 위해 신세계 측이 신속히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평판을 신경 쓰기보다는 실제 안전 점검을 더 철저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오징어 게임 보려고 넷플릭스 가입한 분 많을 텐데요. 넷플릭스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올린 매출만 4,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금도 꽤 냈을 것 같지만 낸 세금은 21억 원이 전부입니다. 어딘가 불합리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꿔보자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는데 이 디지털세 과연 우리에게 이득일지 플랫폼 경제 이면을 다루는 매트릭스 구혜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쇼핑몰에서 한번 클릭했던 옷과 신발들이 인터넷 여기저기를 따라다니는데요. 구글 광고입니다. 공짜 앱에도 구글 광고. 광고에 지쳐 유료 앱 사려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돈 내야 하고요. 사진 보관료, 유튜브 구독료, 게임 아이템 구매까지. 구글의 직간 접촉으로 내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글의 지난해 국내 시장 매출은 4조에서 5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이버와 비슷한 매출 규모인데요. 그런데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300억 원, 구글은 93억 원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 서비스를 써도 데이터 센터가 있는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교환이 이뤄졌다며 구글은 매출 상당수를 싱가포르에 신고합니다.
국경이 모호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매출에 기존 과세 체계가 못 따라오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 가입자를 급격히 늘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세가 도입된다던데? 실제 경제활동을 반영하겠다며 지난 9일 전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디지털세. 이걸 적용하면 구글도 넷플릭스도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디지털세로 시작됐는데 합의 내용은 글로벌 법인세입니다. IT 기업뿐 아니라 모든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겁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국적 IT 기업 대부분이 미국 회사죠. 그러자 미국이 법 적용 대상에 제조업도 포함시킨 겁니다.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볼까요? 매출은 해외에서 약 90%를 올리지만 지금껏 세금의 80%가량을 우리 정부에 냈는데요. 이제 일부는 다른 나라에 내야 합니다. 그래도 구글한테 세금 받으면 이득 아니야? 구글의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은 200조, 영업이익은 45조 정도입니다. 국내 시장 비중을 감안하면 추정 국내 영업이익이 9천억 원. 하지만 디지털세로는 1,25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구글이 낼 세금은 최대 270억 원. 지난해에 97억보단 늘지만 내야 했을 법인세 2,800억에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결국 디지털세는 미국의 승리란 평가가 나옵니다. 남은 세부쟁점 협의도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돌아가면 IT 공룡에게 푼돈을 뜯어서 다른 나라에 나눠주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최악의 물류 대란으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영국에선 휘발유 구하기가 어려워 주유소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미국 항구엔 컨테이너 수백만 개가 쌓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 싶다면 오늘 당장 주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입니다. 얼굴에 사정없이 주먹을 날리고 온몸으로 밀어붙입니다. 상대를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곧 엉겨붙어 주먹이 오가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시비가 붙은 겁니다. 영국은 휘발유 대란입니다. 트럭 운전수 10만 명이 부족해 기름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People are going a bit nuts because 6 a.m. in the morning people are queuing up for petrol, which is a bit crazy. 연봉 406억 원을 받는 호날두도 7시간을 기다렸지만 자신의 벤틀리에 기름을 넣지 못했습니다. 미국 LA 롱비치항. 화물선 수십 척이 둥둥 떠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ook, there's a ship just sitting out here on the water. 이날 대기하고 있는 화물선은 67척. 항구에 접안하기 위해 열흘씩 기다리고 있는 건데 실려 있는 컨테이너가 500만 개에 달합니다.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할 트럭 기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많던 트럭 기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트럭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계 경기는 회복하고 물동량은 늘었지만 트럭 기사를 다시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두둑한 지원금을 받고 이미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난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컨테이너 운임 가격은 1년 새 4배 이상 치솟았고 원자재와 원유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새로운 혼돈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물동량의 40%를 책임지는 롱비치항의 하역이 지연되면서 곳곳에서 공급망이 깨지고 있습니다. And waiting before when I get it within 25-30 days by ship. Now I can get it within like 2 months. 진열장은 텅 비었고 코스트코는 생수나 휴지 같은 생필품 구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전부 외국에서 가져와서 바깥으로 가고 이런 체계인데 우리도 굉장히 위험하죠. 다급해진 바이든 정부는 결국 항만을 24시간 가동하는 90일간의 질주 비상작전을 선포했습니다. Walmart, UPS, FedEx, Samsung, Home Depot, and Target are using more off-peak and nighttime hours to increase throughput.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류 대란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Have you finished your Christmas shopping yet? It's not even October, but some retailers are warning if you don't buy your gifts now, you might not be able to get them.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게임 체인저.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죠.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했습니다. 여기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홍 의원이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말 좀 많이 시키려고. 네, 정치 26년 했습니다. 흐름은 저만큼 여의도에서 잘 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네, 윤석열 전 총장과도 영입 경쟁을 했던 터라 홍 의원이 한껏 고무된 것 같습니다. 엄청 홍보에 열을 올린 거죠.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영입한 주호영 의원은요,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만날 한 팀이기 때문에 또 언급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권에서 실망을 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좀 좋겠고 또 그분의 장점이 그 캠프에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양쪽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 맡은 주호영 의원은 누구냐? 대구 경북 5선의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유승민, 원희룡 두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캠프 크고 사람 많다고 다가 아니다. 지금 의원들이 거기 다 줄 섰는데 그거 갖고도 못 이기면은 그게 한계인 거지. 네, 어쨌든 경선 마무리될 때까지 영입 경쟁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 결국 어젯밤에 그리스로 떠났습니다. 프로스포츠 학폭 미투를 촉발시킨 사건이었죠. 공항에 취재진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두 선수가 이동할 때 전직 배구 국가대표 출신 어머니죠. 김경희 씨가 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게 언론에 포착된 겁니다. 고개를 들어라.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단 쌍둥이 자매는 별 말 없이 떠났고요. 어머니는 이후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나 저한테나 진실을 한번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죠? 혹시 여하튼 죄송합니다.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네, 쌍둥이 자매 출국 전에 한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한 책임을 져야 하고 배구 팬들과 학창 시절 폭력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겠다. 해외 진출은 국내에서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네, 자매가 앞으로 뛰게 될 그리스 구단 이렇게 비행기 탄 사진을 올리면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떠났으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니겠죠. 쌍둥이 자매 아직 피해자들에게 직접 용서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 스포츠계 전체로도요. 단순히 학교폭력 선수는 앞으로 프로나 실업팀에서 못 뛴다.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한다. 이런 규정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고질병인 폭력적인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분홍색 옷 입고 총을 든 사람이 두리번거립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진행요원 복장을 한 이 사람,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한식당의 종업원입니다. 오징어 게임 인기가 치솟자 관련 행사가 열린 건데요. 직접 달고나를 만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수도 아부다비에 설치된 오징어 게임 체험 부스엔 30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려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하며 한국 문화를 즐겼습니다.
지난 10일 밤 경기 김포의 한 주택가입니다. 고양이가 주차된 차 아래로 재빠르게 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들개 2마리가 쫓아와 고양이를 찾습니다. 고양이를 찾으러 주변을 맴돌던 들개들은 차량 앞바퀴 쪽을 긁고 물어뜯습니다. 5분 넘게 이어진 들개들의 행동. 수리를 맡긴 승용차 주인은 최근 동네에 나타난 들개에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며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손키스를 날리고 밝은 표정으로 껴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장편 영화 촬영을 마친 러시아 여배우 율리아 페레실드와 제작진입니다. 이들은 12일 동안 우주선 안에서 40분 분량의 영화 도전을 찍고는 현지 시간 17일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죠.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측정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살펴보니 그런 말이 나올 만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저기 이거 한번 불고 가시죠. 어? 술 드셨죠? 그죠? 야, 어머님 사진 중이라 딱 한 잔 했는데 야, 미안한데 그냥 한번 가자. 네, 검문 불응에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음주 측정 거부고 여기부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지난해 음주 측정 거부는 2,925건, 음주운전자 100명 중 거의 3명 꼴입니다. 일단 욕부터 하는 분들.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진 A씨는 음주 측정 경찰관에 너희들이 날 측정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역시 측정을 거부하던 B씨, 경찰에 1대1로 붙자며 난동을 부립니다. 삼국지도 아니고 21세기에 경찰한테 1대1 단기 접전 신청이라니요. 본인이 화를 못 이겨서 경찰관을 이제 분풀이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뻔한 오리발도 나옵니다. 차를 도랑에 빠뜨린 C씨,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측정 거부했고 경찰도 때렸죠.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은 D씨, 경찰이 깨우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난리냐고 발뺌했습니다. 배로 한가운데 있고 운전대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밖에 소심하게 후 하고 불거나 엑셀을 밟아 달아나거나 차를 아예 버리고 도망도 갑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건 지은 죄를 감추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아니면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분들. 처벌 수위는 대체로 높습니다. 법정형이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좀 높습니다. 1회인 경우에도 충분히 실형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검사가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믿지 않으시다가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면서 일부 음주운전 법정형 하한이 측정 거부보다 높아졌습니다. 래퍼 노엘도 이래서 거부했다는 의심을 받는데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거부를 해라 라는 취지로.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어떨까요? 술자리에는 차를 놓고 가는 게 최선이다. JTBC 강혜석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